안녕하세요. 윤대영입니다. 네. 학생분들이 와 있네요. 중3이 우리 노란색 옷 친구도. 두 친구도. 중3 학부모님이세요? 중1이요? 중3 학부모님이시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앞에 수학이었어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 요게 브로셔인데요. 여기 제 소개는 간략하게 여기 안에 나와 있고요. 이 배부 자료가 요건데, 제가 설명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필기할 게 있다 생각되시면은 자연스럽게 필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영어 방향성이 좀 어떤가 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고1들이죠. 지금 고1들 내신 등급제가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몇 등급제로 바뀌었죠? 알고 있어요? 5등급제 바뀐 거?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1들이 현 내신 5등급제로 바뀐 첫 세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대죠.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고1들이 첫 세대죠. 아직 결과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보시죠. 거기에 뭐 5등급제가 어떻고, 뭐 학교별, 뭐 대학별 고사가 부활된다니, 뭐 내신 산정 기준에 뭐가 추가된다니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각 등급을 맞는 아이들의 비율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죠. 400명 기준 9등급제였으면 1등급은 몇 명만 가져가는 거죠? 9등급제였으면 16명만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은 10%, 40등까지는 1등급을 부여받고 있어요. 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공부하는 것마저도 사실 내년에 우리가 내신 스타트를 잘 끊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비율이 400명 기준입니다. 예. 대부분 고등학교 400명이거든요. 예. 40등까지 1등급을 부여하는 거니까 1등급을 받기가 쉬워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떨까요? 내신은 수능과 달리 영어는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죠. 근데 내신은 무슨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인 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때 이제는 기존보다 24명을 더 1등급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떨까요? 이거는 저도 제가 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4명이 1등, 원래는 1등급을 부여받지 않아야 되는 24명도 1등급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24명이 1등급을 부여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주어지려면 그거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지금 지원도 안 하는 상태잖아요. 혹시 나는 자사고를 지원할 거다 있네. 난 자사고를 희망한다. 우리 강동고를 치면 배제고가 될 텐데 난 자사고를 희망한다. 한영외고 희망한다. 나머지는 다 일반고 지원을 희망하세요? 그러면 그럼 그 전제로 조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 자, 일단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어릴 때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학원도 다니고 중학교 때 학원도 다니고 지금 나름 이제 중3 2학기 예비에 올려서 뭔가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똑같아요. 예, 요거 배부 자료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르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로 뭐 만화 뭐 또 영화 다 영어로 보고 뭐 영어 드라마도 보는 게 딱 요거 4가지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중심에는 요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문법 막 2000문제 풀라 그러면 풀기 싫죠. 그렇죠? 예. 뭐 말이 좋아서 기출이지 막 2000문제씩 있는 독해지문 풀고 싶어요? 풀기 싫죠? 뭐 하는 게 편해요? 솔직하게. 그냥 영어로 된 재밌는 만화 보거나 영어 자막이 돼 있는 재밌는 영어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막이 실려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뭐 매체가 됐든 책을 통했든 여러분은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의사소통 능력을 어떤 체제와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능력을 평가할 거냐 요건데, 제가 지금 배부 자리에 넣어놨는 요 4가지 능력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측정하는 평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본 적 있죠? 영작이 뭐예요?
영작 혹시 기억나요? 원수령 얘기하는 거죠, 이거? 서술형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글 쓰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요 어휘력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일주일에 단어 200개씩, 300개씩 외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예. 요거는 뭘까요? 독해력은?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처음 보는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고. 마지막 문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문법적 개념을 문제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쉬운 말을 던지냐면 앞에 수학 들으셨죠? 수학이랑 달리 영어는 정확한 챕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어는 나눌 수 있으면 영역만 나누는 거예요. 듣기 영역, 쓰기 영역, 읽기 영역.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만큼 공부의 구분점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공부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 3분 계시지만 혹시 가정에서 직접 지도하시나요? 예, 저도 애가 둘이 있거든요. 저는 애가 6세랑 4세인데 둘 다 남자애거든요. 저 영어 강사잖아요. 저도 지도하지 못해요. 예, 못 가르치겠어요. 예, 가르치면 싸움만 날 거고. 그렇게 어린데도 제가 못 가르치겠는 이유가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애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애가 요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럼 저는 강사로서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저는 6살 된 애랑 4살 된 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뭔가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제가 문법을 가르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거 싫어할 거예요, 저 아마. 지금 그 어린 애인데도 왜 저랑 영어를 뭔가 하는 걸 왜 좋아할까요? 저는 단지 노출만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만화 안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이랑 좋아하는 영상들 있죠? 그거 혹시 영어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자막이 달린 상태로. 저는 적극 권장할게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대한 노출도가 있어야 영어 자체가 친숙해져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도 가르치고 고3 N수생 수능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영어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결국에 못하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어를 못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못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저 물어보죠. 영어가 왜 싫어? 물어보면 외국어니까요. 그럼 저 또 물어봐요. 왜 외국어가 싫은 거예요?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노출은 학습지 같은 거 있죠. 어릴 때 하는 거. 학습지 선생님 오셔가지고 막 뭐 풀어보고 막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아이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어민이 원하는 대답을 맞춰줘야 되고 이런 노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게임해요 혹시? 게임 뭐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해요 오늘부터.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저는 피파란 게임 좋아했거든요. 영어로 했어요. 근데 하세요. 괜찮아요. 팝송 좋아해요? 우리 노란색 친구.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뭐 요즘에 그 누구죠? 전역한 친구? 드라우닝? 우즈? 요즘 노래 있죠? 영어 가사 들리죠? 들으면 대충 이해되죠? 그 팝송도 들어요 혹시? 많이 들으세요. 정말 많이 들으세요. 친구는 뭐 좋아해요 혹시? 좋아해요? 그 들으면 대충 뭐 어떤 느낌이고 뭘 전달하는지 알겠죠? 많이 들으세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들이미는 순간 아이는 닫아버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음으로 들었던 영상으로 들었던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 익숙함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영어는 상대방이 물어볼 때 뭔가를 이렇게 던지는구나. 이게 일단 체화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린이집밖에 안 다녀서 주변에 이 집 아이는 뭐 외국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딱히 시키지도 않는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있지 않나요? 그 어머니가 일부러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출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걸요? 평소에 막 엄청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점수랑 국어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걔네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한 과외를 받거나 특별한 인강을 듣거나 그게 아닐 거라고 제 말은. 분명히 수많은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영어에 대한 익숙함이 전제로 깔린 상태일 겁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를 겪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요. 친구랑 영어로 대화해요? 아니죠. 왕따 될 걸요. 그렇죠? 예. 영어로 대화할 수도 없어요. 부모님하고 영어로 대화합니까? 쉽지 않을 걸요. 저는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요. 왜 애들한테 영어로 얘기 안 하냐고. 제가 마음이 있어야 뭘 하겠죠. 저한테 와이프가 왜 영어로 대화 안 하네요. 아니 4살 된 막내랑 무슨 영어로 대화를 합니까? 기껏해야 데디 정도지. 그렇잖아요. 예. 그 세대를 어쩔 수 없이 뚫고 이겨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국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 말씀은 노출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뭐 여러분의 입시에 뭐 서울 데려가는 뭐 지름길 이거 로드맵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영어는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영어 문제를 많이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영어 문제를 많이 풀고 아마 중성 어머님들은 더 걱정하실 거예요. 지금 너 내년이면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전공 모의고사 고1 거 3개년치 풀어봤어? 막 이러세요. 안 돼요. 애가 풀 마음이 없을 겁니다. 풀 수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보여주죠, 엄마한테. 엄마 다 했어. 어머니도 뭐라고 하세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애는 아무것도 안 남을걸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거부터 마음을 조금 다시 먹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수능 며칠 남았죠? 친구, 우리 흰색 옷 친구 며칠 남았어요, 수능 지금? 대충 알고 있어요? 11월인 건 알고 있어요, 수능이? 한 100일가량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당연히 뭐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수능에서 유일하게 절대평가인 이 선물인 과목이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영어 해야 되죠? 왜 안 할까요? 싫다니까요. 싫은 거예요. 그냥. 고3인데도. 고1은 오죽하겠습니까? 시험기간 대비가 6주가량 들어가요. 6주 동안 학교에서 배부한 수많은 시험 범위를 달달달 외우고 100문제 풀어보고 하래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싫어하면. 영어 공부를 학원을 다니게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학원은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 점수가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보다 생각할 것도 많고 측정하는 능력도 많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은 내신을 잘 따서 수시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간다고요, 정작. 하나도 안 나갈 거예요.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놀아 이게 아니라 너무 입시적인 거는 안 들이미셔도 됩니다. 티처스란 프로그램 보시죠. 요즘에 1탐험이란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거기서 항상 그 성공한 엄마들, 뭐 입시가 성공한 어머님들겠죠? 또는 뭐 그 티처스에 나오는 1타 강사분들이 어머님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아세요, 혹시? 대부분 거기 왜 나오죠? 아이의 학습 부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공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니까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점수를 떠나서. 그거 얘기하죠, 부모님들께. 어디까지 아시고 관여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아세요? 수학을 잘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냐 묻는 겁니다. 지금 중1, 2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장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단단해질 시기가 중3 시기인데 이때 가장 마음의 문을 많이 닫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전제를 깔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혹시? 학생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영어 공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저도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좋아서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할 수는 있죠. 근데 한계가 존재해요. 왜 한계가 존재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별력을 뚫리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어려워진다고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진 문제를 맞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남들보다 2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더 생각하려면 생각할 만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파이팅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네, 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집도 풀고 있고 어떤 뭐 학원도 다니고 있을 건데 지금 여러분은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요거 4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빨간 펜 있으시면 우리 학생들은 잘 보세요. 영작, 어휘, 독해,
문법 4개 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기를 수 없는 능력이 뭘까요? 당장 기를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 4개의 영역 중에 본인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걸까요? 얘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영작입니다. 영작은 오래 걸려요. 정말 영어란 텍스트에 대한 노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무리하지 말라고요. 그럼 얘는 어떤 것 같아요? 어휘는? 우리 학생들 잘할 것 같은데? 어휘력 어떻게 길러요? 일주일에 500개씩 때려 외우면 되죠. 좋아서 외워요? 아니죠. 좋아서 외워요? 아니죠. 예, 정하세요. 정하시라고. 500개를 외웠다고 쳐볼까요? 제가 한번? 제가 500개를 이틀을 주고 외우라고 했어요. 외워온 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강동구 지역에 있는 특수하지 않은 그냥 일반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얘가 2주 동안 외운 단어가 10,000단어입니다. 10,000단어. 제가 그렇게 시킨 이유는 학부모님의 요청이었어요. 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시험 계속 보고 했어요. 그럼 10,000개 외웠죠. 입학했죠. 일반고 갔죠. 몇 등급 나왔게요, 첫 시험? 첫 시험은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공무원 영어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10,000개의 어휘를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전교 1등하고도 남았겠죠. 예, 60점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친 것도 있겠죠. 하나 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그걸 외우는 과정에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단어 10,000개만 외우면 돼? 오케이. 너가 외우라 그랬어, 10,000개? 나 10,000개 외웠어? 근데 이것만 측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정하세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 하루에 5개 외웠어만 물어보세요. 5개. 5개를 2주 동안 외우나 보세요. 정말 힘든 겁니다, 생각보다. 다른 과목도 하고 있죠. 수학도 하고 있죠. 네, 정말 힘들 거예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방학 가면은 좀 더 무리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20개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장 가서 100점 맞기까지 모의고사 포함입니다. 영어 단어가 몇 개 기억나면 되는지 아세요? banana, monkey, strawberry 포함. 600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어휘집이죠. 워드마스 이런 거 들어봤죠. 능률복화 들어봤죠. 거기에 실린 단어가 2,500개 가량이거든요. 근데 몇백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1년 내내? 600개만 있으면 어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자사고 지원할 거예요? 외고 지원할 거예요?를 왜 물어봤냐면, 왜 여쭤봤냐면 자사고와 외고는 부교재로 어휘집이 하나 선정됩니다. 그리고 강동구 지역의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한영고등학교 아시죠? 제가 담당하는 고등학교이기도 한데 한영고는 어휘집이 선정이 됩니다. 그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휘집이 선정되어 있는 일반고, 자사고, 외고는 시험 문제 어휘의 난이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러니까 높겠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혼자 지쳐서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열심히 했죠, 심지어. 근데 망가진다고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얘는 어때요? 독해력은? 독해력은 어떻게 기르죠? 저도 학부모로서 고민이에요. 강사로서는 고민이 없는데 학부모로서는 고민이거든요. 나중에 얘네 키워야 되니까. 독해력은 어떻게 기르죠? 지금 다시 강사가 돼볼게요. 독해력은 주로 어떻게 기른다고 알고 계세요? 기출문제를 푼다? 영어 도서를 갑자기 읽는다? 고등학생인데. 허클베리 핀 읽어요, 갑자기?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죠? 문제를 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문은 문제가 선정되어 있죠. 다음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맞죠?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시오. 그렇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진짜로 뭔지 몰라 틀릴까요? 아니요. 지문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네. 지문을 그냥 문제 유형을 상관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명의 대상인 중심 소재가 뭐고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요 세 개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얘는 어때요? 이건 우리 학생들 대답 한번 해줄래요? 우리 검은색 옷 친구 문법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개념 공부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친구도 우리 노래 노랑은 친구도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문법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두 가지. 개념 정리하죠. 개념 정리를 했는데 문제를 못 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문법 공부는 개념을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성과 어떤 관점으로 적용하는지가 정리가 돼야 개념 정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아시겠죠? 네. 우리 검은호 친구 관계대명사 뭔지 알죠?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대충 뭔지 알죠? 관계대명사 문제 풀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풀리고 어떤 경우는 안 풀리는 경우 있죠. 우리 친구도. 네. 가정법 알죠? 뭐 if로 시작하는 거. 그거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대로 풀었을 때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안 되죠. 우리 노란색 옷 친구. 투부정사 뭔지 알죠? 부담 갖지 말고요. 투부정사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대로 어떤 건 풀었는데 맞추고 어떤 건 틀린 경우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문제풀이에 일관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지쳐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지친다고. 이거를 무슨 대비 과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딱 3월달 돼서 내신 대비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 과목 다 해야 되죠, 고1들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보세요, 여유 있을 때. 예,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1 어머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더 라이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1은. 예, 더 노출에 대한 두려움도 클 거고, 학생이.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가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고 영어 유치원 다녔고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라이트하게 빼셔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시킬지 고민해 보세요. 뭐 학습지가 됐든 뭐 학원이 됐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아, 이게 저한테 부여된 게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예. 마음 같으면 문제까지 막 풀어보고 싶은데 같이. 예. 자, 지금 혹시 우리 중3 친구들 중학교 3학년 거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던 지금 고1 거를 공부하고 있던 상관은 없는데 이왕 공부하실 거면 영어는 중2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중3 교과서를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 고1 거 있죠? 고1 전국 모의고사를 다시 해보시던가. 선생님,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전 영어를 잘합니다. 어릴 때 어디 살다 왔어요. 고2 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저는 평가원 거 풀면 안 돼요? 풀어도 됩니다. 근데 왜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뭐 선행학습 금지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뭘 풀지 마라 그랬죠? 독해할 때? 문제 풀지 마라 그랬죠? 이제 예비고1이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뭐는 맞추는 거예요?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꾸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아이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보다 고학년 거의 모의고사지를 문제를 풀어서 70점 이상 나오면 난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신은 그런 걸 측정하지 않습니다. 네,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학습하고 있는 지문 수준이 뭐 중3 교과서가 됐든 고등학교 때가 됐든 뭐 다 좋은데 여기 왼쪽에 적어놓은 요거 두 가지, 오른쪽에 적어놓은 요거 두 가지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다 같이 하세요. 예, 나 이번 주는 어휘만 외울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나 이번 주는 문장 해석만 공부할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나 이번 주는 문법만 풀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나 이번 주는 뭐 200개의 지문을 풀어볼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생각이 국한된다고요, 제 말은. 만약에 제가 이름을 몰라서 우리 노란색 옷 입은 친구가 오늘 이걸 듣고 나서 너무 독해가 하고 싶어요, 갑자기. 엄마랑 약속도 했어요. 엄마, 일주일에 700개 한번 도전. 700개 풀겠죠. 그 다음 주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700개 했죠. 잘 풀었죠. 그 다음 주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별거 없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700개 했으면 잘한 거죠. 어머니 칭찬해 주시겠네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700개씩 풀다 보면은 10개년치를 다 풀게 돼요. 그럼 아이는 나 영어 공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얘 언제 합니까? 얘 언제 합니까? 문장을 정말 꼼꼼히 해석하지 않았고 문법 개념을 정리한 적이 없는데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단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예, 지금 내신 당장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중3 2학기 내신 남긴 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 혹시? 그 특수한 고등학교를 갈 거 아니면 사실 일반 고등학교는 이렇게 이건 거 아시죠? 딩딩딩딩딩 뺑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너무 내신에 국한되지 마시고 요렇게 좀 내신에서 벗어나가지고 요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참고해서 본인만의 스케줄대로 다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요게 이제 11월 달 들어가는 뭐 세미 윈터 그리고 12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정식적인 윈터가 됐을 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겨울방학 중요하대 하게 되면 아이는 또 과부하가 올 거예요. 그럼 또 뭔가에 치중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미리 방지하시라고요, 제 말은.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인데요. 조금 나중 이야기인데 내신 영어 공부하는 거랑 수능 영어 공부하는 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다를 뿐 요구하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지금 본인이 고등학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왼쪽 거 공부하는 거예요? 오른쪽 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오른쪽 거. 그렇죠? 내년 3월 달이 돼서 본인이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가 나온 다음 공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얘죠. 누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럼? 학습의 범위가. 진짜로 능력을 그리는 건 왼쪽 겁니까? 오른쪽 겁니까? 오른쪽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유독 영어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영어를 하고 있죠. 뭘 대비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가 없는데요.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가 지정돼 있어요. 2024년 3월 모의고사 몇 번 지문 이렇게. 지금은 그게 없죠. 그럼 다 공부하셔야죠. 폭넓게. 그럼 또 귀결되지 않아요? 다 공부를 한다는 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죠. 과부하가 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부하가 오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옛날처럼 애들이 막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막 깜지 쓰고 막 모든 거 막 땀 흘려가 막 잠도 안 자고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효율성이란 말 참 좋아할 겁니다. 요즘 애들. 공부를 안 할 만큼 안 하고 싶고 점수는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고 싶고 하세요. 대신에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본인이 원하는 것들 무리하는 순간 다 망가집니다. 집착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우리 어머님들 오신 어머님들. 아이랑 사실 중3이면은 많이 말도 안 듣고 대들기도 하죠. 그죠? 중1 다 다를 텐데. 예. 혹시 아이랑 대화할 일이 있으시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요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요렇게 한번. 제가 여기서 학부모님들께 요거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 아닌 4번입니다. 4번에 뭐라고 써있죠? 먼행? 예. 혹시 앞에 너무나 훌륭하신 또 선생님인데 신명진 선생님께서 선행 관련 말씀하셨나요? 수학은 선행 이슈가 크니까요. 영어도 선행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중3이 고1 걸 하거나 고2 거를 하는 게 선행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건 진정한 학습이 아닙니다. 예. 오늘 집 가서 우리 학생분들 오늘 집 가서 올해 치러진 2025년 6월 고1 전국 모의고사가 있죠. 그거 듣기 포함 45문제거든요. 그거 70문제고 풀어보세요. 다만 풀 때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한번. 그럼 본인이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지금 친구들 다 고1 거 하고 있을걸요. 영어 그렇죠. 빠른 친구들 고2 거 하고 있을걸요. 더 빠른 친구들 수능 문제 푸다고 자랑하고 있을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10명 중에 9명은 가짜입니다. 가짜 학습이라고요. 문제만 푸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차라리 교과서 한번 더 해보세요. 네,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예. 자, 아마 학습 상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뭐 지금 또 저 말고도 설명회도 다니실 거고 우리 학생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텐데
예비고일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쫙 올라가요. 학습량도 쫙 올라가고 학습 상태도 쫙 올라가고 폼이 올라온다고 하죠. 겨울방학 시작부터 고교 배정 발표는 주로 2월 첫째 주입니다. 분명히 공부를 이렇게 해왔고 공부를 가장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겨울방학 때 학습량과 학습 상태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발표가 나는데요, 심지어. 왜 내려갈까요? 국영수 통사 통과를 다 해야 돼서? 아니요. 이건 지금 영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려갈까요? 그게 온 겁니다. 과부하가.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매년 느껴요, 정말 이거는. 예. 매년 느껴요. 매년. 과부하가 딱 와서 고교 배정 발표 나죠. 약간의 설렘이 생기죠. 나 이제 고등학교 간대, 이렇게. 근데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 들뜬 마음이 공부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다들 운동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 겁니다. 차라리 이런 그래프가 어떨까요? 차라리 이런 학습 상태와 아이의 학습량이 요런 친구가 실제 내신에서도 1등급을 가져갑니다. 영어에서 과부하가 안 걸렸다는 소리는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를 어떤 걸 학습하고 있는지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과부하는 안 오시길. 네. 네. 시기로 치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요렇게. 요건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겨울방학은 나중이니까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지금보다는 겨울방학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지금 우리 학생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요거? 요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 요게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실제 내신 문제에 나오는 어법 난이도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밑줄 친 듀링이치와 훔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틀린지를 고민하셔서 올바르면 넘어가시면 되고 틀리면 마킹하면 되는 거거든요. 풀어보세요. 글씨 잘 보이죠? 풀어보세요. 답은 얘기하지 마시고 1분 드릴게요. 어머님도 같이 풀어보세요, 오랜만에. 그거 하시. 그래요, 공감을. 옳으면 올바른 겁니다. 알겠죠? 틀리면 틀린 거고. 문법이에요, 문법. 해석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런 집중력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이런 집중력으로. 예. 혹시 이거 중학교 2학년 건데 요거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해볼래? 편하게 해, 뭐 어때? 올바른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정확하게 좀 애매해? 요거는 우리 노란색 옷 입은 친구. 이거 맞은 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모르겠어? 안 해? 네? 틀렸대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괜찮아. 우리 두 친구도 고민하고 있지? 지금, 예. 여러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니까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거 아니라, 여기 위치랑 우리 무슨 원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알고 있죠? 제가 아까 문법 공부할 때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 풀이로 귀결이 돼야 한다 그랬죠. 우리 친구들 관계대명사 개념 다 알고 있을걸요? 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문제는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한 개념만 알면 문제 풀이가 됩니다. 개념과 풀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고민을 덜 해도 풀 수 있죠. 중3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는 같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했지만 오브도 전치사고 전치사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앞에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얘는 컴마가 안 찍혀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안 찍히고 하나는 찍히고 무슨 차이가 존재하죠? 용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용법의 차이. 이거 무슨 용법인지 기억나요, 친구들? 컴마 찍혀 있으면 계속적 용법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계속적 용법 문제 어떻게 풀까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실제 풀이 방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좀 다를 거예요. 예. 얘는 다시 한번 요 개념과 풀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순간 개념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문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걸 지양하자는 겁니다. 예, 그냥 요런 문제 하루에 2문제만 제대로 분석하고 풀 수 있으면 문법적인 능력 올라옵니다. 충분히. 1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엔 고1 실제 내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풀어보시겠어요?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1분 드릴게요. 실제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안 그러면 시간이 밀립니다.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돼요. 하나만. 어디 고등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보고 계시죠? 이제 아실 거예요. 와, 고1 거가 이 정도라니. 내신 문제예요, 내신 문제. 수능 문제도 아니고. 끝났습니다. 1분 진짜 빠르죠. 노란색 옷 입은 축구 한 번 더 해볼래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의가 있는데.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앞에 문제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컴마가 찍혔고 수량에 관한 형용사 오브 관계대명사죠. 실제 고1 내신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컴마가 찍혔고 수량에 관한 형용사 오브가 나오고 그냥 대명사가 나와 있죠. 얘를 보는 순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건지 알겠나요, 이제? 우린 관계대명사만 공부했죠. 관계대명사의 반대가 누구예요? 이런 일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관계대명사 하면은 대부분 중3 친구들, 심지어 고2 친구들도 뭐부터 떠오르는지 아세요? 관계대명사 하면 관계부사부터 떠올립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생성된 근본적인 원리는 대명사였죠.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400명인 고등학교에 실제로 맞춘 애가 딱 13명 나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몇 분 안에 풀어야 한다고요? 내신은요?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제 왜, 지금 안 그러고 계시지만 너무 왜 푸시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다 알고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법을 봤으면 뭐도 하나 해봐야겠어요? 독해? 가기 전에 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5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 시험 어법 문제입니다. 지금은 풀어보지 마시고 문장의 길이와 선지에 출제된 것만 봐보세요. 내신 문제의 길이보다 수능 시험 문제의 길이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봐도 짧죠. 문법은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중3 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 그 문법 개념만으로 수능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학생들은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어머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왼쪽 거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제가 일부러 번호를 매겨왔어요. 이 문장을 보시고 좋은데 한글만 봐주실래요? 어머님들은 한글만 봐주세요. 이게 이번 6월 달에 치러진 고1 전국 모의고사 실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 지문 보고 답 골라보시고 어머님들은 한글만 봐주세요.
왼쪽 걸 여러분들이 읽고 오른쪽 것처럼 해석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고1 친구들 왼쪽 거 하고 있죠. 해석.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저 어머님들 이거 한글 내용 보고 계시죠? 어떤 거 같아요? 고1 건데 기껏해야 입학한 지 3개월 뒤에 보내셨는데 너무 좀 딥하지 않나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오신 분들 문제 계속 푸세요. 아니 이거를 제가 지금 교육 정책을 뭐라는 게 아닌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너무 잘해요, 영어를 아이들이. 그리고 얘가 엄청 정답률이 엄청 낮지도 않아요. 이걸 또 답을 골라옵니다, 애들이 또. 이제 내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얘가 시험 범위로 산정이 되죠. 이 지문을 변형하는 겁니다. 이게 있죠. 이게 범위로 지정되면 아이들은 이 지문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해가 어려우니까. 중딩 때처럼 외우죠. 이런 지문 60개가 시험 범위예요. 이제 외워서 풀면 변별력이 없죠.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거나 변형한다고요.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 지문으로 바꿔오는 거에 따라서 진학하길 고등학교의 영어 난이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멀쩡히 있는 시험 범위 지문을 가만 냅두지 않는 고등학교가 대충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왜 한글을 먼저 봐주세요 그랬냐면 한글만 봐도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중3쯤 되면 다 큰 것 같잖아요. 말도 다 이해하고 의젓하고. 근데 머리는 다 아직 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이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하거나 해석 연습을 한다고 할 때 얘를 일단 1차원적으로 우리말로 바꾼 상황에서 이거를 각 문장의 의미가 뭐고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까지 귀결되는 게 독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걸 봐도 우리말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을 보고 있는데 우리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는 맞출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도 답은 맞출 수 있죠. 그건 연습이 아니죠. 그래서 막 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게 될 거예요, 아이도.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해설지를 봐도 모를 텐데요,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영어 잘하려면 뭐 잘해야 한다고, 선행 조건으로. 국어 잘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최종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예, 이래서 더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우리말로 바꾸고 이 각각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을 너가 혼자서 맥락을 구조화시킬 수 있고 최종 결론 이 글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독해 연습이고 이제 여기서 빈칸 문제는 정보의 위계성에 따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가 유형별 풀이법입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 독해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유형별 풀이법을 먼저 배울 거예요? 마음 급하니까. 얘를 배우겠죠. 얘는 독해가 아닙니다. 이거 언제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일걸요? 수학 문제 풀이법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얘가 돼야 돼요, 얘가. 예.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빈칸 추론 문제 풀이법 설명해 드린 다음에 풀려고 하잖아요. 다 바로 못 푸실 거예요, 아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사실 요거 말고도 뭐 더 어려운 지문이 있는데 더 어려운 지문 보고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릴지 정답을 보여드릴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정답은 아무튼 자 내신이 뭐 5등급제고 뭐고 하는데 지금 요거에 관해서 요건 바뀌지 않는 거라서 말씀을 많이 좀 드린 것 같고 제가 윤대영 영어인데 줄여서 윤대영어라고 불러요. 제 개인 블로그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뭐 특정 고등학교 내신도 그렇고 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유튜브에는 제가 강의했던 영상들 최근에 겨울방학 때 고1들, 고2, 고3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영상 쇼츠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번 또 훑어보시고 만약에 저랑 뭐 면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학원 측에 문의 주시면 제가 날짜와 시간 잡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본관이에요, 본관. 저는 주로 저기 이삭토스 건물 4층에 수업을 하고 여기 1층에 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예, 기회가 되시면 연락을 주세요. 학생분도 연락해요. 예, 언제든 편하게 주시고 오늘 같은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저기까지. 가가지고 또 그 학습 좀 부진한 친구들 있잖아요. 숙제도 안 해. 걔네 또 재검사해 줘야 돼요. 어머님과 약속이라서. 예. 또 그것도 해야 돼가지고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학원 측에서 또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오늘 거랑 조금 다른 오늘 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테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